안녕하세요. 아하 요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7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제36회 요양보호사 시험 기출문제 분석 실기 오후 시험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합쳐 총 80문제가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90분입니다. 필기시험은 1번부터 35번까지 35문제 중 21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실기시험은 36번에서 80번까지 45문제 중 27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필기도구 준비하시고요. 실기시험 45문제 시작합니다. 긴장하시고 풀어보세요. 문제풀이 시작! (36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휴대전화로 가요 영상을 보여준다. 가요 영상 아니고요. 가요 영상은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는데 방해가 되겠죠. 가요 영상을 끄고 안정된 식사 분위기를 조성한다. 2. 음식을 부드럽게 조리하여 제공한다. 맞습니다. 음식을 잘게 잘라서 부드럽게 조리하여 치매 대상자가 쉽게 먹을 수 있게 한다. 3. 소금을 이용해 스스로 간을 맞추게 한다. 아니죠? 음식은 미리 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소금이나 간장과 같은 양념은 식탁 위에 두지 않는다. 4. 가벼운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가벼운 숟가락 아니고요.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사용해야 합니다. 손잡이가 크거나 손잡이에 고무를 붙인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주어서 숟가락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준다. 5. 처방된 비타민은 음식에 섞어서 먹게 한다. 아니죠? 식사 후 제공한다. 식사 후 필요시 처방된 비타민과 단백질을 포함한 약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음식을 부드럽게 조리하여 제공한다. (37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눕힌다.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오른쪽이 건강한 쪽입니까? 문제에서 오른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왼쪽이 건강한 쪽이죠. 따라서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을 밑으로 하여 눕힌다. 2. 왼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받쳐준다. 마비된 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하고 안정된 자세를 취하게 해야 합니다. 왼쪽이 마비된 쪽입니까? 문제에서 오른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받쳐준다. 3. 입안 오른쪽으로 음식을 넣어준다.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에서 넣어줘야 합니다. 오른쪽이 건강한 쪽입니까? 질문에서 오른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오른쪽이 아닌 왼쪽이 건강한 쪽이죠. 입안 왼쪽으로 음식을 넣어준다. 3. 국을 한 숟가락 먹인 후 밥을 준다. 맞습니다. 음식을 삼키기 쉽게 국이나 물, 차 등으로 먼저 목을 축이고 음식을 먹게 한다. 5. 식후에 찌꺼기가 남기 쉬운 입안 왼쪽을 확인한다. 마비된 쪽이 뺨 부위에 음식 찌꺼기가 남기 쉬우므로 확인해야지요. 왼쪽이 마비된 쪽입니까? 문제에서 오른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왼쪽이 아닌 오른쪽을 확인해야죠. 식후에 찌꺼기가 남기 쉬운 입안 오른쪽을 확인한다. 따라서 정답은 4번. 국을 한 숟가락 먹인 후 밥을 준다.
38번. 많은 알약을 한꺼번에 복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물에 녹여 마시게 한다. 물에 녹여 아니고요. 숟가락을 사용하여 약간의 물에 녹인 후 투약하는 것은 가루약 복용법입니다. 2. 한꺼번에 갈아서 먹게 한다. 아니죠? 대상자의 신체 상태로 인해 약을 삼키지 못하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약을 갈거나 쪼개지 말고 약사나 의사에게 문의하여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3. 고개를 뒤로 젖혀 한 알씩 먹게 한다. 아니죠? 침상 머리를 높이고 반좌위를 취하게 한다. 4. 알약이 개수를 나누어 두세 차례 먹게 한다. 맞습니다. 알약이 개수가 많은 경우에는 두세 번으로 나누어 투약한다. 5. 숟가락에 담아 입안 깊숙이 넣어 삼키게 한다. 아닙니다. 물을 충분히 제공하여 약을 잘 삼키고 위장관에서 잘 흡수되게 한다. 따라 정답은 4번. 알약이 개수를 나누어 두세 차례 먹게 한다. (39번) 양쪽 귀에 통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귀약을 점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투여한다. 똑바로 누운 자세 아니고요. 치료할 귀를 위쪽으로 하여 투여한다. 치료할 귀를 위쪽으로 하여 귀약 투여에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도와준다. 2. 약을 냉장고에서 꺼내 바로 투여한다. 안됩니다. 너무 차갑거나 뜨겁지 않게 투여한다. 귀약이 너무 차거나 뜨거우면 뇌를 자극하여 오심, 구토, 어지러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으로 약병을 따뜻하게 하거나 약병을 잠깐 온수에 담근 뒤 투여한다. 3. 귀를 후하방으로 잡아당긴 후 투여한다. 후하방 아니고요. 후상방이지요. 후상방. 귓바퀴를 후상방으로 잡아당겨 약물 투여가 쉽도록 한 후 측면을 따라 정확한 방울수의 약물을 점적한다. 4. 귀약 투여 후 솜을 이관 내에 꼭 끼워 눌러준다. 아닙니다. 귀약 투여 후 작은 솜을 15에서 20분 동안 귀에 느슨하게 끼워 놓았다 제거한다. 5. 한쪽 귀에 약을 넣고 5분간 같은 자세로 있게 한다. 맞습니다. 귀 입구를 잠깐 부드럽게 눌러주고 약 5분간 누워있도록 한다. 따라 정답은 5번. 한쪽 귀에 약을 넣고 5분간 같은 자세로 있게 한다. (40번) 수액을 맞고 있는 대상자의 주사 부위가 부어오를 때 대처 방법은 1. 주사바늘을 제거한다. 제거한다 아니고요. 주사바늘 제거는 의료인의 영역이므로 요양보호사가 제거하지 않는다. 2. 수액 조절기를 잠근다. 맞습니다. 주사 부위가 붉게 되거나 붓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 조절기를 잠근 후 즉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3. 주입 속도를 조절하여 빨리 들어가게 한다. 안됩니다. 정맥 주입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4. 주사 맞는 팔을 심장보다 낮게 내려준다. 아니지요. 수액병은 심장보다 높게 유지한다. 수액병은 항상 대상자의 심장보다 높게 유지한다. 5. 부어오른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눌러준다. 아닙니다. 부어오른 부위는 조절기를 잠근 후 즉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 후 간호사가 바늘을 제거한 후에는 1 내지 2분간 알코올솜으로 지그시 누르고 절대 비비지 않는다. 따라 정답은 2번 수액 조절기를 잠근다.
41번. 편마비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은 1. 배설할 때 주변을 조용하게 한다. 아니죠? 배설 시 소리가 나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깔고 텔레비전을 켜거나 음악을 틀어놓아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용변을 보게 한다. 2. 변기는 물로 끓인 후 침상 옆에 준비한다. 끓인 후 아니고요. 따뜻한 물로 데워서 침상 옆에 준비한다. 변기는 따뜻한 물로 데워서 침대 옆이나 의자 위에 놓는다. 3. 소변을 참지 못하고 실금하면 기저귀를 채운다. 아닙니다. 기저귀를 쓰게 되면 대상자가 기저귀에 의존하게 되어 스스로 배설을 하던 습관이 사라지고 치매 증상 및 와상 상태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가 스스로 배설할 수 있도록 돕고 배뇨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4. 허리 아래 부분을 무릎 덮개로 덮은 후 바지를 내린다. 맞습니다. 5. 건강한 쪽으로 돌려눕혀 힘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건강한 쪽으로 돌려눕혀 아니고요. 침대를 올려주어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따라 정답은 4번. 허리 아래 부분을 무릎 덮개로 덮은 후 바지를 내린다. (42번) 휠체어로 이동하여 화장실을 사용하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대상자의 오른쪽에 휠체어를 놓고 옮긴다.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휠체어를 놓아야지요. 질문에서 오른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건강한 쪽은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이지요. 왼쪽. 대상자의 왼쪽에 휠체어를 놓고 옮긴다. 2. 휠체어의 의자 끝에 걸터앉게 하여 이동한다. 안됩니다. 휠체어에 제대로 앉지 않고 걸터앉게 하면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지요. 따라서 휠체어에 깊숙이 앉게 하여 이동한다. 3. 휠체어 잠금 장치를 풀고 발 받침대를 접은 후 변기로 옮긴다. 잠금 장치를 풀면 안됩니다. 휠체어 잠금 장치를 걸고 발 받침대를 접은 후 변기로 옮긴다. 4. 대상자의 겨드랑이를 감싸 일으킨 후 몸을 회전시켜 변기에 앉힌다. 맞습니다. 5. 배설이 끝날 때까지 화장실 문을 열어두고 다른 용물을 본다. 아니죠? 배설할 때는 배설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게 가려주어 프라이버시를 배려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용물을 보면 안 되겠죠? 화장실 밖에서 기다릴 때 요양보호사는 중간중간에 대상자에게 말을 걸어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대상자의 겨드랑이를 감싸 일으킨 후 몸을 회전시켜 변기에 앉힌다. (43번) 이동변기를 사용하는 대상자의 변이를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은 1.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제한한다 아니고요.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2. 고단백 식이를 제공한다. 고단백 식이 아니죠? 고섬유소 식이를 제공한다. 3. 차가운 변기를 데워준다. 차가우면 안됩니다. 차가운 변기가 피부에 바로 닿을 경우 대상자가 놀랄 수 있으며 피부와 근육이 수축하여 변이가 감소될 수 있다. 4. 조용한 음악을 틀어준다. 아니죠? 화장지를 변기 안에 깔아주거나 음악을 틀어주어 배설 시 나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한다. 5. 미지근한 물을 항문에 끼얹는다. 맞습니다. 배설이 어려울 때는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 변이를 자극한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미지근한 물을 항문에 끼얹는다. (44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수면 중에는 연결관을 잠가둔다. 연결관을 잠가두면 안 되고요. 연결관이 꺾여 있거나 눌려 소변이 소변주머니로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는지 살핀다. 2. 소변주머니는 매 식사 전에 비워준다. 매 식사 전 아니지요? 소변량과 색깔을 2~3시간마다 확인한 후 바로 비워 냄새가 나지 않게 한다. 3.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다고 알려준다. 맞습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어도 침대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으며 보행도 할 수 있음을 대상자에게 알려준다. 4. 소변주머니는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둔다. 아니죠? 소변주머니는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는다. 소변주머니가 높이 있으면 소변이 역류하여 감염이 원인이 된다. 5. 유치도뇨관이 고정되어 있는지 수시로 당겨본다. 당기면 안 됩니다. 유치도뇨관을 강제로 빼면 요도 점막이 손상되므로 심하게 당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따라 정답은 3번.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다고 알려준다. (45번)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의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은 1. 둔부를 수시로 알코올 소독한다. 알코올 소독하면 안 되지요? 둔부 및 항문 부위, 회음부를 따뜻한 물티슈로 닦아낸 후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 말린다. 2. 기저귀는 정해진 시간에 교환한다. 정해진 시간 아니고요. 기저귀는 젖었으면 속히 갈아주어 피부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한다. 3. 피부가 붉어진 경우 더운 물주머니를 대어준다. 더운 물주머니는 피부에 화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조심한다. 특정 부위에 압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침대에서는 적어도 2시간마다, 의자에서는 1시간마다 자세를 바꾸어준다. 4. 기저귀가 뭉치지 않도록 잘 펴서 둔부를 감싸준다. 맞습니다. 5. 엉덩이에 발적이 있으면 도넛 모양의 베개를 대어준다. 엉덩이에 발적이 있으면 욕창 예방 조치를 해야죠. 도넛 모양의 베개는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4번. 기저귀가 뭉치지 않도록 잘 펴서 둔부를 감싸준다. (46번) 잠을 자기 전에 대상자의 의치를 빼주는 이유는 1. 침분비 촉진, 관련 없지요? 2. 잇몸 압박 예방, 맞습니다. 잇몸에 대한 압박 자극을 해소하기 위해 자기 전에는 의치를 빼서 보관한다. 3. 의치 변형 방지, 관련 없지요? 의치 세정제나 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하여 의치의 변형을 막는다. 4. 의치 유연성 유지, 아니고요. 5. 턱뼈의 골밀도 유지, 관련 없습니다. 정답은 2번. 잇몸 압박 예방. (47번) 침대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베개를 치우고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한다. 맞습니다. 2. 방수포를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깐다.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아니죠? 방수포를 어깨 밑까지 깐다. 3. 수건을 어깨에서 다리까지 덮는다. 아닙니다. 수건을 어깨 아래에서 가슴 위까지 덮는다. 4. 머리 밑에 패드를 깔고 패드 끝은 매트리스 밑으로 접어넣는다. 아니죠? 머리 밑에 패드를 깔고 패드 끝은 물바지 양동이에 넣는다. 4. 패드가 없으면 이불을 말아서 사용한다. 이불을 말아서 아니고요. 패드가 없으면 신문지 여러 장을 안에 넣고 비닐포로 말아서
사용할 수 있다. 따라 정답은 1번. 베개를 치우고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한다. (48번) 발이 청결을 돕는 방법은 1. 발톱은 둥글게 자른다. 둥글게 아니고요.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2. 발가락 사이는 소독액으로 씻긴다. 소독액 아니고요. 발가락 사이는 비누로 씻긴다. 3. 무좀을 예방하기 위해 모직 양말을 신긴다. 모직 아니죠? 무좀을 예방하기 위해 면 양말을 신긴다. 4.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 따뜻한 물로 씻긴다. 맞습니다. 5. 딱딱하고 두꺼워진 발톱은 식초물에 담갔다가 자른다. 아니죠? 딱딱하고 두꺼워진 발톱은 따뜻한 물에 10 내지 15분간 담갔다가 자른다. 따라서 정답은 4번.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 따뜻한 물로 씻긴다. (49번) 치매 대상자가 열이 나는데도 목욕을 시켜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시원한 물로 목욕시킨다. 열이 날 때는 목욕을 시키면 안 되겠죠? 2. 해열제를 먹인 후 목욕시킨다. 목욕시키면 안 됩니다. 3. 목욕 대신 물놀이를 하게 한다. 물놀이도 마찬가지죠? 4.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준다. 맞습니다. 목욕 대신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며 목욕은 나중에 하자고 설명한다. 5. 고열이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치매 대상자에게 고열이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적절한 대처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 정답은 4번.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준다. (50번) 엉덩이를 들 수 없는 대상자의 하의를 갈아입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운 후 벗긴다. 엉덩이를 들 수 있는 대상자의 하의를 갈아입히는 방법이죠. 따라서 아니고요. 2.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한꺼번에 벗긴다.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는 한꺼번에 벗길 수 없겠죠. 2번도 아니고요. 3. 좌우로 체위를 변경하며 한쪽씩 벗긴다. 맞습니다. 4. 침상머리를 높여 앉힌 후 입힌다. 힘들겠죠? 5. 한 손으로 대상자의 허리를 지지한 후 입힌다. 아닙니다. 바지의 양쪽 허리선을 잡고 올려서 입힌다. 따라 정답은 3번. 좌우로 체위를 변경하며 한쪽씩 벗긴다. (51번) 발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그림을 보시면 대상자의 무릎을 세워 발바닥이 침대 바닥에 닿게 하고 있죠? 맞습니다. 대상자의 마비된 손인 오른손으로 침대 난간을 잡고 있습니다. 틀렸죠? 대상자의 건강한 손인 왼손을 배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2번 그림을 보시면 대상자의 무릎을 세워 발바닥이 침대 바닥에 닿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상자의 건강한 손인 왼손으로 요양보호사의 어깨를 감싸고 있죠? 틀렸습니다. 3번 그림을 보시면 대상자의 무릎을 세워 발바닥이 침대 바닥에 닿게 하고 있죠? 맞습니다. 대상자의 건강한 손인 왼손으로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하고 있죠?
맞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대퇴 아래에 한쪽 팔을 놓고 나머지 한 팔은 침상면을 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두 맞는 그림은 3번이죠. 4번 그림 보시면 대상자의 무릎을 세워 발바닥이 침대 바닥에 닿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상자의 건강한 손인 왼손을 배 위에 올려놓고 있죠? 틀렸습니다. 5번 그림 보시면 대상자의 무릎을 세워 발바닥이 침대 바닥에 닿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상자의 건강한 손인 왼손을 침대 난간을 잡게 하고 있죠? 틀렸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양쪽 겨드랑이를 잡고 침대 위쪽으로 잡아당기고 있죠? 틀렸습니다. 따라서 모두 맞는 그림은 3번이죠. 대상자의 무릎을 세워 발바닥이 침대 바닥에 닿게 한다. 대상자의 건강한 손인 왼손으로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한 후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대퇴 아래에 한쪽 팔을 넣고 나머지 한 팔은 침상면을 밀며 신호를 하여 대상자와 같이 침대 머리 쪽 방향으로 움직인다. 따라서 맞는 그림은 3번. (52번) 그림과 같은 자세로 장시간 누워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그림을 보시면 머리는 베개를 베고 바로 누운 자세에 무릎 밑에 작은 베개를 받치고 발목 밑에는 동그랗게 마른 수건을 받치고 있습니다. 1. 무릎관절 염증 아니죠? 2. 엉덩관절 구축 맞습니다. 편안함을 위하여 무릎과 발목 밑에 동그랗게 마른 수건이나 작은 베개를 받쳐줄 수 있으나 고관절, 즉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이 굽힌 구축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시간 사용은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 정답은 2번이고요. 3. 발목관절 마비 아니고요. 4. 어깨관절 마모 관련 없지요? 5. 허리관절 수축 아닙니다. 따라 정답은 2번 엉덩관절 구축. (53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그림과 같이 계단을 올라가고자 할 때 이동 순서로 옳은 것은 그림을 보시면 대상자는 지팡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오를 때 힘이 드니까 건강한 다리부터 올라가지요. 지팡이는 항상 앞이고요. 지팡이, 건강한 다리,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마비된 다리 순으로 계단을 올라간다. 건강한 다리는 오른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왼쪽 다리죠. 왼쪽 다리. 마비된 다리는 오른쪽 다리죠. 오른쪽 다리. 따라서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순으로 이동한다. 정답은 5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54번) 대상자를 자동차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나,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는다. 2. 다, 자동차 문을 열고 자동차 안전벨트를 풀어준다. 3. 가, 대상자 다리를 한쪽씩 자동차 밖으로 내린다. 4. 라,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 측 무릎을 지지하면서 일으켜 휠체어에 앉힌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나다 가라. 55번 외상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척추 고정판을 이용하여 이송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다.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 바로 옆에 놓는다. 2. 가. 대상자의 몸을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린다. 3. 라. 대상자의 밑으로 척추 고정판을 밀어넣는다. 4. 나. 척추 고정판 중앙에 대상자를 놓고 무릎, 손목과 엉덩이, 위, 팔, 순으로 고정한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다가라나. 56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생활공간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1. 근력과 지구력 증진 아니고요. 2. 심장과 폐기능 향상 아닙니다. 3. 유연성과 신장성 향상 아니죠? 4. 스트레칭과 유산소 운동 증진 안전 손잡이와는 관련이 없죠. 5. 자립성 향상과 신체 균형 유지 맞습니다. 안전 손잡이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자주 왕래하는 장소에 손잡이를 달아 대상자의 자립성을 높여주는 도구이며 대상자가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용품이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자립성 향상과 신체 균형 유지. 57번 대상자의 흡인 물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흡인이란 기도의 분비물을 배출하지 못하거나 연하를 못하여 생기는 코와 입이 가래나 분비물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고무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비벼 세척한다. 맞습니다. 2. 흡인병은 1일 3회 이상 멸균 소독한다. 아니죠?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분비물을 버리고 1일 1회 이상 깨끗이 닦는다. 3. 고무 제품은 알코올 솜으로 닦아 말린다. 아닙니다. 고무 제품은 15분 이상 끓인 후 쟁반에 널어서 그늘에서 말린다. 4. 흡인병의 분비물은 따로 모았다가 버린다. 아니죠? 흡인병의 분비물은 1일 1회 이상 바로 버린다. 5. 카테터는 소독액으로 10분간 끓여 소독한다. 아닙니다. 카테터는 충분히 잠길 정도의 물을 넣고 15분 이상 끓여서 소독한다. 따라서 정답은 1번 고무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비벼 세척한다. 58번 홍수로 인해 수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가스 밸브를 열어 개통 상태를 점검한다. 가스 밸브를 열면 안 되겠죠? 필요시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 밸브를 잠근다. 2. 물이 집안으로 밀려오는 경우 모래주머니로 막는다. 맞습니다. 3. 밀려온 물이 집안에서 빠진 직후 전기 차단기를 올린다. 아니죠? 가스와 전기는 기술자의 안전조사가 끝난 후 사용한다. 4. 홍수로 밀려온 물에 몸이 젖은 경우 수건으로 닦는다. 아닙니다. 홍수로 밀려온 물에 몸이 젖은 경우 비누를 이용하여 깨끗이 씻는다. 5. 집안에 물이 빠지고 나면 라이터를 사용하여 불을 켠다. 안됩니다. 물이 빠진 후에는 새어나온 가스가 집안에 축적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성냥불이나 라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한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물이 집 안으로 밀려오는 경우 모래주머니로 막는다. (59번) 흡인기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정전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흡인기란 기도의 분비물을 배출하지 못하거나 연하를 못하여 생기는 코와 입이 가래나 분비물을 제거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1. 보조전원 장치를 마련해 둔다. 맞습니다. 인공호흡기나 흡인기를 사용하는 대상자가 있는 장기요양기관은 정전에 대비하여 보조전원 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2. 연결코드를 여러 개 준비한다. 아니죠? 연결코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3. 콘센트 보호용 커버를 열어둔다. 열어두면 안되겠죠? 씌워둔다. 전기가 꼭 필요한 세면대, 욕조, 샤워장 등에서는 콘센트에 보호용 커버를 씌워 사용한다. 4. 의료기용 2핀 플러그를 사용한다. 2핀 플러그 아니죠? 접지용 3핀 플러그. 의료기기는 반드시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한다. 5. 누전 차단기에 스위치를 고정시켜 둔다. 아닙니다. 누전 차단기는 전기가 전선 밖으로 새어 흐를 때 자동으로 스위치를 열어 전류가 흐르는 것을 끊어주기 때문에 전기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위치를 고정시키면 안 되겠죠? 누전 차단기의 스위치를 고정시키면 안 된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보조전원 장치를 마련해 둔다. (60번) 치아 손실이 있는 재가 대상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감자는 바짝 튀겨 소금을 뿌린다. 노인은 지방질의 소화력이 낮기 때문에 바짝 튀기면 안 되고요. 기름기가 적은 조리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가능한 한 짜지 않게 조리한다. 2. 문어는 물을 붓고 오랫동안 삶는다. 문어를 오랫동안 삶으면 질기고 딱딱해지겠죠. 3. 흰떡은 큼직하게 썰어 기름에 볶는다. 떡류는 잘게 잘라 천천히 먹어야 합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볶는 것을 자주 하지 않고 찌는 조리법을 이용해야죠. 4. 양배추는 센 불로 익힌 후 약불로 줄여서 찐다. 맞습니다. 센 불에 가열하다가 약한 불로 오래 가열하면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소고기는 납작하게 점여서 말려 육포로 만든다. 아니죠? 말린 육포는 질기고 딱딱하므로 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양배추는 센 불로 익힌 후 약불로 줄여서 찐다. (61번) 재가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1. 국소 난방을 한다. 아니죠? 전체 난방을 한다. 국소 난방보다는 전체 난방이 바람직하다. 2. 창가에 화분을 올려놓는다. 아닙니다. 햇빛을 차단하지 않도록 창가에 물건을 두지 않는다. 3. 습도를 20에서 30%로 유지한다. 20에서 30% 아니고요. 40에서 60%. 습도는 40에서 60%가 적합하다. 4. 자연채광 차단용 커튼을 한다. 아니죠? 자연채광은 밝고 습도가 낮으며 자외선에 의한 살균 효과가 있어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따라서 차단하면 안 되겠죠? 5. 낮 동안 2-3시간 간격으로 환기한다.
맞습니다. 환기는 하루에 2-3시간 간격으로 3번, 최소한 10에서 30분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따라 정답은 5번, 낮 동안 2-3시간 간격으로 환기한다. (62번) 재가 대상자의 일상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일상 업무 대행이란 물품 구매, 약 타기, 은행, 관공서 가기 등을 대신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1.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한다. 보호자에게 아니죠?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한다. 2. 동일한 업무를 재요청할 때는 스스로 하게 한다. 아닙니다. 동일한 업무를 재요청할 때는 충분히 상의하여 진행한다. 3.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기관장에게 요구한다. 기관장에게 아니고요. 대상자에게 요구한다. 4. 대상자에게 업무 대행 경과를 수시로 확인시켜준다. 맞습니다. 대상자의 업무 대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수시로 확인시켜 신뢰감을 형성한다. 5. 업무 대행에 불만족하면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재요청하게 한다. 아닙니다. 불만족하여 재요청할 때에는 충분히 상의하여 진행한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대상자에게 업무 대행 경과를 수시로 확인시켜준다. (63번) 입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치매 대상자가 자신이 방을 청소하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몸이 아프므로 청소를 하지 말라고 한다. 아니죠? 정면에서 야단치거나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 2. 시설에 있는 청소기 사용법을 가르쳐준다. 아닙니다. 새로운 사용법을 가르치기보다는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여 남아있는 기능을 유지하게 한다. 3. 시설에서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한다. 아니죠? 치매가 있다고 모든 것을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한다. 4. 청소를 하는 것은 낙상 위험이 있다고 말한다.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들은 할 수 있다. 5. 집에서 하던 대로 자신이 방을 청소하게 한다. 맞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하여 남아있는 기능을 유지하게 한다. 따라 정답은 5번. 집에서 하던 대로 자신의 방을 청소하게 한다. (64번) 치매 대상자의 욕실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은 1. 온수기의 온도를 높여놓는다. 아니죠? 낮춘다. 치매 대상자는 뜨거운 것을 잘 느끼지 못하므로 온수기의 온도를 낮춘다. 2. 높이가 높은 욕조를 설치한다. 아닙니다. 높이가 높은 욕조는 걸려 넘어질 수 있겠죠? 3. 욕실에 문턱을 만들어 물이 넘치지 않게 한다. 문턱을 없애야죠. 욕실이 문턱을 없애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한다. 4. 비누는 사용하기 쉽게 눈에 잘 띄는 곳에 둔다. 아닙니다. 비누는 치매 대상자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5. 거울에 덮개를 씌워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게 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거울에 덮개를 씌워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게 한다. (65번)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서랍 안에 물건을 헝클어 놓을 때 대처 방법은 반복적 행동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1. 서랍을 자물쇠로 잠근다. 아니죠?
반복적인 행동이 해가 되지 않으면 무리하게 중단시키지 말고 그냥 놔두어도 된다. 2. 다른 서랍장으로 교체한다. 아닙니다. 반복 행동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3. 헝클어진 물건을 정리하게 한다. 좋은 방법이 아니죠? 치매 대상자의 주의를 환기한다. 4. 고구마 순을 같이 다듬자고 한다. 맞습니다. 콩 고르기, 나물 다듬기, 빨래 개기 등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한다. 5. 행동을 멈추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아니죠? 반복되는 행동을 억지로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 정답은 4번. 고구마 순을 같이 다듬자고 한다. (66번) 무더운 여름밤에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시원한 홍차를 제공한다. 홍차 아니죠? 커피, 홍차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줄이거나 오후에는 금한다. 2. 시원하고 얇은 이불을 덮어준다. 맞습니다. 수면에 좋은 환경을 만든다. 3. 포만감을 느끼도록 간식을 제공한다. 아니죠?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오는 경우는 따뜻한 우유 등을 마신다. 4. 숙면을 위해 수면제를 복용하게 한다. 안 됩니다. 수면제나 진정제를 장기 복용하지 않는다. 5. 관심 있는 올림픽 경기를 시청하게 한다. 아니죠?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등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따라 정답은 2번. 시원하고 얇은 이불을 덮어준다. (67번) 평소에 식사를 잘하던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식사를 거부할 때 대처 방법은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 확인할 사항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입안에 상처가 있는가? 두 번째, 틀니가 잘 맞지 않는가? 자, 틀니 확인이죠. 틀니. 4번에 나왔네요. 틀니에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한다. 세 번째, 복용하는 약이 부작용으로 식욕이 떨어진 것인가? 약의 부작용인가? 네 번째, 대상자가 수저의 사용법을 잊었는가? 다섯 번째, 시력에 문제가 있어 음식에 혼란을 느끼는가? 시력에 문제가 있는가? 여섯 번째, 음식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한 상태인가? 음식에 대한 인식이 불가한가? 1번,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게 한다. 관련 없지요? 2번, 식사를 거부하는 이유를 묻는다. 아닙니다. 3번, 자극적인 음식으로 식욕을 돋운다. 아니죠? 4번, 틀니에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한다. 맞습니다. 2번에 나와 있죠? 5. 식사를 하겠다고 할 때까지 기다린다. 아닙니다. 따라서 67번의 정답은 4번. 틀니에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한다. (68번) 야간에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침대 옆에 옷가지를 걸어둔다. 아니죠? 침대 옆에 옷가지를 걸어두지 않는다. 침대 옆에 매달려 있거나 부주의하게 내던져진 옷가지는 착각과 환각을 일으킬 수 있다. 2. 복잡한 일을 주어 집중하게 한다. 복잡한 일 아니죠? 단순한 일을 주어 집중하게 한다. 낮 시간에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여 야간 배회 증상을 줄인다. 3. 집안이 보행로를 따라 걷게 한다. 맞습니다.
집안에서 배회하는 경우 배회 코스를 만들어준다. 4. 실내 조명을 어둡게 하여 동선을 줄인다. 어둡게 하면 안 되지요? 집안을 어둡게 하지 않는다. 5.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한다. 창문을 잠가야 합니다. 창문 등 출입이 가능한 모든 곳의 문을 잠근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집안이 보행로를 따라 걷게 한다. (69번) 치매 대상자가 자신이 부채가 없어졌다며 찾아다니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은 1. 부채 대신 선풍기를 쓰자고 한다. 올바른 대처 방법이 아니죠? 2. 부채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설명한다.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의심을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말고 함께 찾아본다. 3. 나중에 사줄 테니 기다리라고 말한다. 올바른 대처 방법이 아닙니다. 치매 대상자가 물건을 두는 장소를 파악해 놓는다. 4. 찾아주겠다며 어떤 부채인지 물어본다. 대상자가 물건을 찾도록 도와줘야죠. 5. 똑같은 부채를 준비했다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똑같은 부채를 준비했다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70번) 제가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만 되면 보따리를 싸서 아들 집으로 가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석양 증후군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1. 애완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 좋은 방법이죠?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주거나 애완동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한다. 2. 아들 집 주소를 말해보라고 한다. 좋은 방법이 아니죠? 해질녘에는 요양보호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매 대상자와 함께 있는 게 좋습니다. 3. 밖이 어두워 못 간다고 이해시킨다. 아니죠?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조명을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된다. 4. 보따리를 보이지 않는 곳에 숨긴다. 아닙니다. 따뜻한 음료수, 등 마사지, 음악 듣기 등이 잠드는 데 도움이 된다. 5. 아들 집에 어떻게 갈 것인지 물어본다. 좋은 방법이 아니죠? 대상자를 밖으로 데려가 산책을 한다. 맑은 공기는 정신을 맑게 하고 치매 대상자의 들뜬 마음을 가라앉힌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애완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 (71번) 치매 대상자의 인지를 자극하기 위한 일기 쓰기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증 치매 대상자에게 적용한다. 중증 아니죠?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 적용한다. 2. 작성한 일기 내용에 대해 대화한다. 맞습니다. 간단한 일기 내용에 대한 대화를 통해 다양한 인지 기능이 자극이 되도록 진행한다. 3. 형식이 없는 빈 종이에 쓰게 해야 한다. 아닙니다. 연, 월, 일, 요일, 날씨 등 일기 양식에 따라 대상자가 흥미를 느끼고 관심 갖는 방향으로 쓰게 한다. 4. 요양보호사의 관심사를 주제로 쓰게 한다. 아니죠? 대상자의 관심사를 주제로 쓰게 한다. 5. 대상자의 계산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다. 계산력 아니죠? 다양한 인지 기능이 자극이 되도록 진행한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작성한 일기 내용에 대해 대화한다. (72번) 대상자가 남편에 대한 험담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못 들은 척하고 화제를 돌린다.
아니죠? 2. 험담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대상자 이야기를 들어주되 옳고 그름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다. 3. 남편이 잘못한 것이 맞는다며 맞장구를 친다. 대상자 이야기를 들어주되 옳고 그름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다. 4. 이야기를 들어주되 가족관계에 관여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5. 스스로 잘못한 일은 없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한다. 적절한 대처 방법이 아니죠? 따라 정답은 4번. 이야기를 들어주되 가족관계에 관여하지 않는다. (73번) 며칠째 속옷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하는 대상자에게 나 전달법으로 의사소통한 것은 나 전달법이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는 표현법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4가지가 들어가는데요.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 그리고 나의 느낌, 나의 바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1. 진작에 갈아입어야 했어요. 아니죠? 2. 속옷을 갈아입기 귀찮으신가 봐요. 아닙니다. 3. 다른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싫어할 거예요. 아니죠? 4. 오늘도 속옷을 갈아입고 싶지 않으시군요. 아닙니다. 5. 건강을 해칠까? 영향이지요? 행동은 뭘까요? 며칠째 속옷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하는 대상자의 행동으로 인해 건강을 해칠까? 영향이지요? 염려되니 나의 느낌입니다. 느낌. 자, 영향과 느낌 나왔고요. 갈아입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바람이지요? 다 나왔네요. 따라서 나 전달법으로 의사소통한 것은 5번. 건강을 해칠까 염려되니 갈아입었으면 좋겠어요. (74번) 다음과 같이 의사소통할 때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한다. 사람, 장소, 시간, 날짜에 대한 정보를 자주 인식시킨다. 1. 시각장애. 시각장애는 눈이 잘 안 보이는 장애지요. 사물의 위치를 정확히 시계 방향으로 설명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지문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죠. 2. 청각장애는 귀가 잘 안 들리는 장애지요. 입모양으로 이야기를 알 수 있도록 입을 크게 벌리며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관련이 없죠. 3. 언어장애는 말하는 데 지장이 있는 장애로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지문과 관련이 없습니다. 4. 진압력장애. 맞습니다. 지문의 내용과 관련 있죠? 시간, 장소, 환경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에 이상이 생긴 상태로 치매, 의식장애, 낮은 지능 등이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이고요. 5. 주의력 결핍장애는 주의력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지문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 정답은 4번. 진압력 장애. (75번) 송편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치매 대상자가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여 머뭇거릴 때 돕는 방법은 1. 대신 만들어준다. 아니죠?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하여 남아있는 기능을 유지하게 한다. 2. 큰 소리로 반복하여 설명한다. 큰 소리 아니고요. 따뜻하게 응대하고 치매 대상자를 존중한다. 3. 천천히 시범을 보이며 함께 만든다.
맞습니다. 4. 스스로 만들 때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린다. 아니죠? 천천히 시범을 보이며 함께 만든다. 5. 다른 대상자와 비교하여 경쟁심을 자극한다. 안 됩니다. 대상자의 상태에 맞는 요양보호 기술을 익혀 제공한다. 따라 정답은 3번. 천천히 시범을 보이며 함께 만든다. (76번) 치매 대상자가 짧은 파마 머리를 한 요양보호사만 보면 여보라고 부르며 따라다닐 때 반응으로 옳은 것은 바람직한 공감이 표현을 묻는 문제입니다. 공감이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함께 느끼며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네 여보 부르셨어요. 바람직한 공감의 표현이 아니죠. 2. 저를 그렇게 부르면 싫어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3. 할머니가 보고 싶으신가 봐요. 문제에서 짧은 파마머리를 한 요양보호사를 여보라고 부르고 있지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할머니가 보고 싶으신가 봐요 라고 대상자의 상황이나 기분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공감이 표현입니다. 4. 어르신 증상이 악화되니 걱정되네요. 적합하지 않죠? 5. 따라오지 마세요. 저는 할머니가 아니에요. 바람직한 공감의 표현이 아닙니다. 따라 정답은 3번. 할머니가 보고 싶으신가 봐요. (77번) 다음 중 가장 먼저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는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해야 합니다. 1. 설사와 복통을 하는 대상자. 2. 운동 직후 혈압이 상승한 대상자. 3. 손가락을 베어 출혈이 있는 대상자. 4. 발목 염좌로 통증을 호소하는 대상자. 5. 얼굴에 화상을 입어 호흡이 곤란한 대상자. 5번이지요. 얼굴이나 입술에 화상을 입었을 때는 손상된 조직이 부어서 기도를 막아 호흡곤란이 오므로 즉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얼굴에 화상을 입어 호흡이 곤란한 대상자. (78번) 대상자의 왼쪽 팔에 출혈이 있을 때 지혈 방법으로 옳은 것은 출혈 부위를 압박하면서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1번부터 5번까지 그림을 보시면 왼쪽 팔이 출혈 부위를 모두 압박하고 있습니다. 압박하고 있는 부위는 맞습니다. 1번 그림을 보시면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는 그림이죠? 2번 그림 보시면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틀렸죠? 3번 그림 보시면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4번 그림 보시면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위치하도록 하고 있죠? 틀렸습니다. 5번 그림 보시면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위치시키고 있죠? 틀렸습니다. 따라서 맞는 그림은 1번. 왼쪽 팔이 출혈 부위를 압박하고 있고요.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9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심폐소생술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 맞습니다. 2. 패드는 대상자의 오른쪽 중간 겨드랑선과 왼쪽 중간 빗장뼈 밑에 붙인다. 반대로 됐죠? 패드는 대상자의 오른쪽 빗장뼈 밑에 왼쪽 중간 겨드랑선에 붙인다. 3.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을 지속한다. 아닙니다.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4. 쇼크 버튼을 누르고 1분 후에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한다. 1분 후 아니고요. 쇼크 버튼을 누르고 즉시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한다. 5. 심장 리듬을 5분마다 자동 분석한다. 5분 아니죠? 심장 리듬을 2분 간격으로 자동 분석한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심폐소생술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 (80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자세로 옳은 것은 1번 그림 보시면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어깨와 일직선을 이루게 하고 있습니다. 구조자의 어깨와 대상자의 가슴이 수직이 되게 하고 있지요? 따라서 정답이네요. 2번 그림 보시면 양팔의 팔꿈치를 굽히고 있습니다. 틀렸네요. 3번 그림 보시면 구조자의 어깨와 대상자의 가슴이 수직이 안 되고 한 45도 정도로 되고 있죠? 틀렸네요. 4번 그림 보시면 구조자의 어깨와 대상자의 가슴이 역시 수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5번 그림 보시면 역시 구조자의 어깨와 대상자의 가슴이 수직이 되지 않고 있지요? 따라서 틀렸네요. 정답은 1번. 양팔이 팔꿈치를 곧게 펴서 어깨와 일직선을 이루게 하고 구조자의 어깨와 대상자의 가슴이 수직이 되게 한다. 정답은 1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실기시험은 18문제까지 틀려도 합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37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제7탄 기출문제 분석 실전 모의고사 필기시험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아하요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